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컬렉션 객체에 대한 설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Q까지 했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유명한 컬렉션 객체 스택입니다. 자, 우리 스택, 지긋지긋하죠, 그죠? 리포 방식으로 운영되는 컬렉션 객체다 하는 거죠, 그죠? 함수로서는 이제 푸시랑 팝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 하는 점. 그거 이제 Q랑 좀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푸시 팝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기왕에 이거 설명하는 와중에 Q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진짜 노력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사용법 하는 게 일단은 당장에 더 급한 일이긴 하지만은 이거 스스로 Q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inQ, dQ도 작동을 하고 Q에 있는 다른 함수들, 뭐 피크 함수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함수들 작동하는 법 직접 구현을 하면서 익히기 바랍니다. 자, 스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코멘트를 묶어버리고요. QDQ 여기까지.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적고 나서 이거를 스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택, 뉴 스택. 자, 스택에는 인큐 디큐가 없죠, 그죠? 이제 푸시 팝이죠, 그죠? 이제 푸시. 푸시 이렇게 합니다, 그죠? 푸시 팝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제 신텍스 에러가 없어지면서 싹 멈췄죠, 그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푸시, 이렇게 푸시 하니까 얘가 맨 밑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갈 테고, 팝 하면 얘부터 팝이 되겠죠. 반이 팝이 되고, 그 다음에 콘이 이제 팝이 돼서 여기 ST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 콘이 지킬 겁니다. 그죠? 콘 지키고, 나머지 이제 스택에 남아있는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출력이 돼서 나올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콘이 팝이 돼서 나왔고, 그죠? 콘이 팝이 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출력되는 순서를 보니까 리파킴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리파킴. 그러니까 꼭대기부터 출력돼서 나온다 하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바텀부터 맨 밑바닥부터 출력되는 게 아니라 꼭대기부터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온다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스택이랑 큐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스택이랑 보통 아까 내가 설명을 하기를 링크드 리스트는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있다 그랬습니까? 여기 제네릭에 있다 그랬습니까? 컬렉션 객체에 있다 그랬습니까? 제네릭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어레이 리스트는 제네릭이었고 컬렉션 객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택이랑 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군데 다 있어요.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걸 쓰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똑같은 스택이더라도 여기 있는 걸 쓰는 게 좋겠습니까? 제네릭 클래스에 있는 걸 쓰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제네릭 클래스에 있는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요거 뭡니까? 요거 왜 필요했습니까? 요게 없으면은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그죠? 요게 없으면 신텍스 에러가 나오는데 이 신텍스 에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스택 클래스에 들어가는 기본 대상을 오브젝트를 집어넣고 오브젝트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집어넣고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일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를 해가지고 스튜던트로 타입 캐스팅을 못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이 스택의 객체를 만들어줄 때 어떤 타입의 데이터들이 들어가는가 하는 걸 명시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자리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튜던트. 아까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할 때처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요 신텍스 에러가 없어졌죠, 그죠? 신텍스 에러가 없어지면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제 스택 단위로 일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잘 모르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클래스 이름을 선택을 한 다음에 F1 키를 눌러가지고 F1 키를 눌러서 그 매뉴얼을 이제 확인하러 갑니다. 이렇게 매뉴얼을 확인하러 가는데 스택 T 클래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 별 문제가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스택 T 클래스에 대한 설명은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조금 전에 제네릭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한 거예요. 만약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F1 키를 가보면은 아까는 이제 제네릭 클래스에서의 스택이고 지금은 그냥 스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스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면서 설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하면서 이렇게 코멘트가 있다는 거죠. 새 개발에는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제네릭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네릭에 있는 거라 자세한 내용은 이 제네릭 이걸 뭐 하면서 이게 자동 번역된 것 같네요. 그죠? 제네릭이 아닌 컬렉션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문장을 보면 눈치를 채기를 애당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에는 그냥 컬렉션 객체인 스택을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불편한 게 자기네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스택 클래스를 갖다가 제네릭 클래스에 추가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Q도 마찬가지입니다. Q도 앞으로 스택이나 Q를 쓸 때는 제네릭 클래스를 써서 일처리를 해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 클래스에 없어요. 그냥 몰라 또 새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내가 최근에 사용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네릭 클래스는 없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에 한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컬렉션 객체 이렇게 제네릭 클래스 여기다가도 예를 들어서 뭐 스트링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신텍스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텍스 에러가 난다는 얘기는 제네릭 클래스에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그게 만약에 안 나게 되면 또 제네릭 클래스에 추가가 됐을 여지도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아마 내가 최근 확인할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딱 실행을 하게 되면은 스택이 작동하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컬렉션 객체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이 해시 테이블. 자, 해시 테이블은 이제 어떤 용도냐?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컬렉션 객체예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처럼 뭔가 데이터를 막 추가하고 막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막 추가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링크드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했다라고 칩시다. 링크드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이제 스튜던트를 이렇게 막 집어넣었어요. 링크드 리스트에다가 이런 스튜던트를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리라고 하는 이 학생의 성적을 알고 싶은 거예요. 리라고 하는 이 링크드 리스트에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리라고 하는 학생의 성적을 알고 싶거나 혹은 킴이라고 하는 학생의 성적을 알고 싶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면은 찾아야지 돼요. 우리 찾는 행위를 갖다 뭐라 그럽니까? 서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서치를 할 때 이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데이터가 그냥 뭡니까? 집어넣은 순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팅이 안 돼 있습니다. 소팅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소팅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소팅을 서치를 하려면은 링크드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서치를 하려면은 바이너리 서치를 사용할 수가 없고 리니어 서치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바이너리 서치나 리니어 서치 2학년 1학기 수업 실행기지 수업 시간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죠? 자, 리니어 서치는 뭡니까?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 칸 한 칸 한 칸 찾아가는 거죠. 리니어 서치의 문제점이 뭡니까? 시간이 무진장 많이 걸린다 하는 게 리니어 서치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서치를 하려면 리니어 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줄 섰을 때 그냥 줄 서기만 하는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줄 서고 난 다음에 짬짬이 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찾아야 된다라고 싶을 때는 find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찾아야 된다 싶을 때는 그런 일반적인 그 링크드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것보다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해시 테이블의 특징은 뭐냐면은 서치를 그렇다고 얘가 바이너리 서치를 하지는 않아요. 바이너리 서치를 안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서치를 하려면은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소팅을 해야지 바이너리 서치를 할 수 있죠. 그죠? 소팅을 해야지 바이너리 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시 테이블은 여러분이 자료구조 시간에 뭐 정확하게 배웠다라고 내가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해시 테이블의 사용 목적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소팅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대해 소팅을 안 했어요. 데이터를 소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가 해시 테이블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해시 테이블이 좀 용도가 뭡니까? 좀 효용성이 있으려면은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해시 테이블에다가 이제 듬성듬성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그때 이제 해시 코드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특정 인덱스를 찾아서 데이터를 집어넣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찾을 때도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찾는다 는 겁니다. 그래서 요지가 뭐냐?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는 기본 요지는 서치를 자주 할 필요가 있고, 서치를 자주 하되 소팅을 안 한 상태에서 서치를 하는 그런 형태의 자료 구조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뭐 해시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 볼 사람은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요거 용도만 알면 됩니다. 어쨌거나 데이터를 모아놓기 위한 건데 뭐냐면은 어떤 키 값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주 찾고 싶을 때, 소팅을 안 하면서도 자주 찾고 싶을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 테이블에는 중요한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훨씬 이름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건 이건 푸시랑 get이라는 함수예요. 푸시랑 get. 자, 이 해시 테이블에다가 무슨 데이터를 넣을 때는 키 값이랑 밸류 값의 조합으로 뭘 집어넣습니다. 키 값이랑 밸류의 조합으로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뭔가를 찾고 싶을 때는 이 키 값을 이용해서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푸시랑 get이라고 하는 함수가 해시 테이블은 존재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스택인 경우에는 무슨 함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까? 푸시 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죠. Q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inQ랑 dQ라고 하는 함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반면에 해시 테이블인 경우는 어떻다는 겁니까? 푸시랑 g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쌍으로 집어넣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키를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를 찾아낼 때 사용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참 이름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졌어요. 잘 졌는데 C샵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안 줬고 푸시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add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푸시라고 하는 대신에 add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안 만든 대신에 액세스 펑션을 이렇게 꺽쇠 가로를 이용한 그런 액세스 펑션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get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신텍스 중에 뭐가 있냐면 인덱서라고 하는 그런 신텍스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프로퍼티랑 좀 사용하는 법이 좀 비슷해요. 프로퍼티랑 사용하는 법이 좀 비슷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public 뭐 object 그 다음에 this 그 다음에 꺽쇠가로 열고 뭐 integer i 꺽쇠가로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는 그런 함수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다. 함수 비스무리하고 있는데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에 함수 이름이 this고 그 다음에 꺽쇠 가로를 열고 닫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그런 형태의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면 인덱서라고 합니다. 인덱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해시 테이블인 경우에는 이 get 함수인 경우에 이게 인덱서를 이용을 해서 일처리를 한다 하는 점, 요 점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물론 내가 요거 사용법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해시 테이블 경우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걸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요거 일단 코멘트를 묶고 또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다 하는 거죠. 해시 테이블. 이 해시 테이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해시 테이블에서 쓰는 함수는 add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는 거죠. add.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집어넣을 때 add 함수를 쓴다. 근데 이제 add 함수를 쓰는데 아규먼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아규먼트 하나 둘 해가지고 이제 원칙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대상은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대상은 이 value인데 이 value 중에서 이제 키 값을 명시할 수가 있게 돼 있다 하는 거죠. 키 값을 명시할 수 있게 됩니다. add. 자, 해시 테이블에다 집어넣는데 아규먼트가 하나니까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스튜던트 객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키값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사람 이름이 키값이겠죠. 그죠? 여기 만약에 학번도 있으면 이제 학번이 키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시 테이블에다 집어넣을 때는 키값이랑 같이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김 뉴 스튜던트. 그 다음에 또 이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팍하고 뉴 스튜던트. 그 다음에 리하고 뉴 스튜던트. 컨하고 뉴 스튜던트. 자,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참 쉽죠, 그죠? 별거 없습니다. 집어넣는데 이 레코드에 이거 일종의 중요한 데이터라고 치면 이 레코드의 이 키 값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데이터를 찾을 때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 듣고 난 다음에 궁금하면은 여러분들 자료구조 시간 배운 데서 그 해시 테이블 부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시 테이블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는 나는 이제 사용법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쌍으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두 개의 쌍으로 집어넣고, 당연히 이제 이게 뭐 해시 테이블에는 뭐 이렇게 팝 같은 함수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트래버스를 하면서 출력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그냥 출력하면 돼요. 해시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 또 이렇게 출력해서 그냥 트래버스를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어요. 미안합니다. 이 해시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갖다가 트래버스 할 때는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 이 아이템들에 대해서 일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아이템의 타입이 스튜던트 타입이 아닙니다. 스튜던트 타입이 아니라 이건 지금 컬렉션 객체이지 제너릭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런 해시 테이블의 한 개의 그 레코드 쌍을 갖다가 기록하는 그 타입이 있습니다. 그 타입 이름이 뭐냐면은 해시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를 갖다가 트래버스 할 때 요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선 트래버스가 되는데, 그랬을 때 얘가 스튜던트가 아니다는 거죠. 요 키랑 밸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쌍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딕셔너리 엔트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딕셔너리 엔트리. 그래서 이 해시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딕셔너리 엔트리에 대해서 이제 트래버스를 할 수가 있어요. 트래버스를 할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요 S는 딕셔너리 엔트리일 뿐이지 이 키 값이랑 밸류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처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S의 점 키 플러스 S 점 밸류, 이런 식으로 트래버스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 각 해시 테이블에 들어있는 각각의 레코드, 키랑 밸류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레코드를 트래버스를 하되, 그 중에 S 키 값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키 값이 나오고, 물론 이제 킴, 팍, 리, 권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밸류는 이제 이 스튜던트를 갖다가 이 투스트링 함수로 변환한 그 결과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건 키 값, 요거는 그 스튜던트 객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뉴머레이트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또 키값, 요것도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가 조금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는데요. 이 이뉴머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빙글빙글 이제 이 컬렉션 객, 어차피 이것도 다 컬렉션 객체이기 때문에 컬렉션 객체를 빙글빙글 돌면서 E.current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해시 테이블에 있는 이제 특정 레코드, 키와 밸류의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죠? 키와 밸류의 조합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딕셔너리 엔트리라고 하는 타입으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 썼듯이 이거의 키 값이랑 이거의 밸류 값을 알아봐라 라고 하면은 이게 다 트래버스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해시 테이블을 이용을 할 때는 이게 트래버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트래버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서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때,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때 put 함수,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이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함수가 put 함수랑 get 함수라 그랬죠, 그죠? 자, put 함수 대신에 쓰는 게 add 함수. 지금 방금 설명했고, 요 함수를 쓰는 거, 이제 get 함수를 사용하는 거, 논리적으로는 get 함수인데, 요 인덱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내가 뭘 출력을 하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리스트에 꺽쇠가루를 열입니다. 예. 이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에 대해서 꺽쇠가루를 열고 닫고 쓸 수 있게 하는데 요게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다 하는 거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이렇게 친다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황당한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보통 꺽쇠가루 안에다가는 뭘 집어넣습니까? 꺽쇠가루 안에다 숫자를 집어넣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용도냐면은 얘를 키로 해서 얘를 키로 한 결과값을 출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얘를 키로 한 결과값을 출력을 해라. 뭐가 출력이 되겠습니까? 얘를 키로 한 결과값. 콘이 키로 한 결과값이니까 당연히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이게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에 해당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딱 했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권의 토탈 80 그레이드 B 해가지고 권에 대한 정보가 딱 나왔죠. 그죠? 요게 이제 해시 테이블의 사용 목적. 주로 뭘 한다고요? 데이터를 집어넣고 키 값을 기준으로 뭘 찾을 때, 찾는 일이 자주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거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권이라고 하는 키를 이용을 해서 이 학생의 학점이 얼마인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학생의 학점. 이 학생의 학점이 얼마인가 알고 싶으면은 이 밑에다 그냥 바로 또 합시다. 이 학생의 학점을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리스트의 콘한 결과가 오브젝트입니다. 자, student st는 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KWN이죠. 권이라고 하는 권이라고 하는 학생의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갖고 와라 하는 겁니다. 학생 레퍼런스를.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해시 테이블도 제네릭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오브젝트로 돼 있어요. 리턴 타입이. 그래서 여기다가 student다라고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출력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어느 학점을 갖다가 출력을 해라. 여기 이제 요런 물음표 있는데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요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일처리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st.getGrade 이렇게 쳐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getGrade 함수 우리가 안 만들었죠. 그죠? 간단하게. 자, 여기 올라가서 student 클래스에다가 getGrade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 getGrade 뭘 해야 되겠습니까? return grade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안 적어줬네요. 그죠? return 탭은 캐릭터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그죠? 아휴.
어쩌거나 여러분들 해시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 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 요거 이제 콘솔로부터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람 이름을 치세요 하면 사람 쓴 이름을 딱 정해주면 이제 여기서 이걸 찾아가지고 그 결과값을 돌려주는 일을 해주는 거. 요 함수, 요 인덱스 함수가 해시 테이블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문법이다라고 하는 문법이고 그 함수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권의 학점은 B다라고 이렇게 찍혀 나오죠, 그죠? 자, 용도를 알겠습니까? 링크드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에 비해서 어떤 용도라고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특정 데이터를 키를 이용해서 찾고 싶을 때 키를 이용해서 찾는 행위를 주로 할 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렉션 객체의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해시 테이블은 서치를 자주 하는데 뭘 안 하겠다는 겁니다. 소팅을 안 합니다. 소팅을 안 하고 대신에 이제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넉넉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뭐 일처리 가지고 잡아줍니다. 뭐 기억 장소를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어떤 액세스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테크닉이고, 요거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내가 지금 자료구조 수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해시 테이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 자료구조 책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는 뭐냐면은 sorted list라고 하는 것도 심지어 있다는 겁니다. 야, 이 sorted list도 사용법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add 집어넣고 아까 해시 테이블인 것처럼 해시 테이블에서처럼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키랑 밸류의 조합을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add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꺼내요. 그러니까 용도가 뭐랑 똑같다는 겁니까? 해시 테이블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해시 테이블이랑 똑같은데 사용 목적은 똑같은데 구현 방법은 달라요. 구현 방법에 있어서는 sorted list는 아예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add 집어넣을 때 데이터들이 키에 의해서 소팅된 상태로 정렬이 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너리 서치를 이용해서 또 서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신에 얘는 이제 입력할 때는 좀 느린데 입력할 때 소팅을 해야 되니까 소팅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충 무슨 소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서션 소팅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소팅을 합니다. 데이터가 하나 발생할 때마다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쪼르륵 최고가 자기 위치를 찾아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팅을 합니다.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마다 소팅을 해주고 소팅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서치하는 일을 자주 할 때 이 sorted 리스트를 쓴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거나 해시나 sorted 리스트의 사용 목적은 거의 똑같은 건데 얘는 소팅까지 해버리고 얘는 소팅을 안 하고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해시 테이블을 쓸 거냐 sorted 테이블을 쓸 거냐는 이제 뭘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search get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그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얘랑 구별해서 일처리를 해야 되느냐? 데이터가 많을 때. 이럴 때는 sorted 리스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가 많을 때. 그 컬렉션 이렇게 들어갈 내용이. 데이터가 적을 때는 해시 테이블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차후에 3, 4학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짠 응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sorted 리스트를 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해시드 테이블 혹은 해시 맵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달리 썼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sorted 리스트를 주로 쓰고 데이터가 좀 적을 때는 해시 테이블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sorted 리스트 사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을 커멘트를 묶고 그 다음에 다시 살려서 자, 사용법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구현 내역은 다르지만 그건 라이브러리에서 내역이 다른 거지 우리는 뭐 별 의미 없어요. 우리 입장에 사용자 입장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용법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여기다 이제 sorted 리스트를 쓰나 사용법이랑 용도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신텍스 에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선택 하나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찾는 거니까 똑같고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가 좀 적을 때는 이걸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5개 되는 거죠. 이거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2,000명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2,000명인 경우에는 sorted 리스트를 써서 이제 일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서치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이랑 2시간 분량에 걸쳐서 컬렉션 객체 설명했습니다. 내가 만든 겁니까? 라이브러리에 있는 겁니까? 라이브러리에 있는 겁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 시간 이 컬렉션과 관련된 수업 시간에서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짤 때는 평생 여러분이 소트 함수를 짤 필요가 없고 서치 함수를 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2학년 1학기 고급 C 프로그래밍 할 때 소팅하는 방법 해가지고 뭐 셀렉션 소트, 버블 소트 이런 거 소개를 했었죠, 그죠? 서치도 리니어 서치, 바이너리 서치 이런 걸 소개를 했는데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소팅 프로그램을 직접 짜거나 서치 프로그램을 직접 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능들이 다 여기 라이브러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그거 괜히 배운 겁니까? 괜히 배운 거 아니죠, 그죠? 이 IT적인 사고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동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에 그런 이제 소트 함수랑 서치 함수를 구현을 해봤던 거고 마찬가지로 스택 클래스를 사용만 할 줄 알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스택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IT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이런 sorted 리스트라고 하는 거 과연 어떻게 짰을까? 또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과연 어떻게 짰을까? 이거 자료구조 책 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번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2시간 분량에 걸쳐서 컬렉션 객체들에 대한 어떤 사용법 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 수업 내용은 이 클래스 강의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조해서 이 프로그램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직접 쳐보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